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6억 성과급 이런 건 남의 얘기다. 오히려 회사에서 지금 나가야 될 뭐 이런 판인데 뭐 나가라는 뭐 이런 상황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드리면, 자, 아파트 더 샵이라는 브랜드, 뭐 이제 이게 포스코 ENC인데요. 자, 여기도 50대 직원의 희망퇴직. 야, 포스코에서 이렇게 50대 직원들 희망퇴직이라는 게 뭐 어쨌든 회사에서 나가란 얘기잖아요. 뭐 조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 위로금이라고 하나 이런 걸 줄 뿐이지,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자, 이미 이런 뭐 건설사들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스코 ENC가 이제 또 거기 가세를 한 건데, 자, 건설사들 뭐 군살 빼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사실 야, 아니 내가 지금 회사에 이렇게 뼈 빠지게 그렇죠 뭐 했는데, 이게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이게 사람이 이제 군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참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희망퇴직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 쪽들도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신탁업계, 와,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신탁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좀 심각한데, 자, 여기도 결국은 희망퇴직, 결국 회사에서 나가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24년에 192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무려 843억 적자 폭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도 195.8%까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참 이렇게 참 그렇죠. 이게 막상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이제 내가 나가야 될 이런 분위기, 뭐 이런 굉장히 사실 이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은데, 자, 그만큼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업황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더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중은행들도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지금 난린데요.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직원들을, 아니 40세면 지금 뭐 들어온 지 크게 오래되지 않은 직원들인데, 어쨌든 간에 40세 이상부터 이제는 뭐 그냥 뭐 50세 이런 게 아니라 뭐 40만 돼도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옛날에는 은행들이 희망퇴직한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로또 퇴직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수십억 개 뭐 어떤 뭐 위로금을 받고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은행만 보더라도 71년에서 74년생까지는 28개월치, 물론 뭐 이 정도 대우를 못 받고 나가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받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8개월치면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그러니까 뭐 10억대 가깝게 이 정도는 지금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75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치면 이제 2년치 급여인데, 자, 물론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나가라 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험사들도 뭐 난린데, 지금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도 창사 이래로 첫 또 희망퇴직이어서, 자, 지금 보험사들도 이런 지금 회사에서 나가라,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유통사들도 최근에 많이 어렵죠. 그래서 유통사들도 난린데, 자,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이죠. 롯데온. 자, 여기도 근속 3년, 이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 들어온 지 아니 지금 이거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회사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자, 희망퇴직이라는 게 이게 참 어울리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회사들이 지금 어려우면
뭐 3년만 지났어도 회사 지금 나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대형마트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국내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결국 퇴직금마저 못 주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이 또 오늘 많이 쏟아졌는데, 자, 아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뭐 희망퇴직, 지금 홈플러스 상황을 보자면 희망퇴직은 그나마 엄청나게 양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가 희망퇴직을 뭐 이거 실시하려다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나가는 사람들 마저도 지금 퇴직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같은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희망퇴직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직원만 홈플러스 11,400명이에요. 지금 6월, 지금 7월인데 6월 급여 335억이 지금 미지급돼 있는 상황이고, 자, 중소기업하고 이제 소상공인들 한 150곳 정도가 지금 납품대금 7억 7,400만 원이 지금 미지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은 뭐 뉴스 보도들이 나오던데, 홈플러스 이제 가면 뭐 이제 자체 뭐 PB 상품 외에는 뭐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괜히 넣었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납품 대금도 못 받을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뭐 납품을 해줄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7월 3일 어제였죠.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를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법정관리죠. 회생이라는 게.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1년 4개월 만에 중단이 되고 결국은 파산이라는, 와, 참, 아니 진짜 업계 유의까지 갔던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4일 이내에 2천억을 조달을 하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아니 14일 내에 끝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겠죠. 그런데 지금 뭐 대주주 쪽하고, 그러니까 뭐 MBK 파트너스 쪽하고 지금 메리츠 금융 쪽,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큰 채권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두 쪽의 지금 의견이 서로 지금 안 맞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2천억만 넣어서 끝날 것 같으면 어떤 뭐 제스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2천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고, 앞으로 또 이거 회생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홈플러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지금 뭐 매장이 텅텅 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누가 또 여기다 돈 그 뭐 이렇게 물건을 납품을 해줄 거며, 또 고객들은 이런 매장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또 홈플러스를 찾아줄 건가,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도 이 정도 되면 지금 회생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원래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를 뭐 이제 그냥 끝낸 거죠. 끝낸 거. 그래서 결국은 뭐 대주주도 그렇고 뭐 주채권단 채권사도 그렇고, 자, 결국은 이게 약간 손 들고 나오는 이런 지금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자, 홈플러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을 한다 그러면 정직원만 11,400명이나 되고요. 뭐 주차 청소 간접 고용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 자, 입점 뭐 납품업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10만 명이 지금 실직을 한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까지 하면 보통 뭐 한 뭐 가장에 뭐 이제 3명 뭐 이렇게 해서 30만 명까지도 뭐 직격탄을 맞을 거다. 그래서 뭐 IMF 이후에 가장 최대의 뭐 지금 실직 사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정말 업계 2위 그 대형 이런 공룡 유통사라고 하는 이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 일단은 뭐 그쪽 수순으로 가고 있으면 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결국 뭐 6억 성과급 받는다, 뭐 이런 반도체 뭐
이쪽은 정말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죠.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이런 한계 기업들이 뭐 한 10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뭐 이런 상황. 자, 결국은 지금 뭐 희망퇴직이라도 해서 그냥 뭐 어느 정도라도 좀 챙겨서 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참 뭐 다행인 걸로까지 지금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은.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회사가 이렇게 파산 수순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뭐 나가도 그렇죠. 퇴직금까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만큼 지금 뭔가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기업들만 지금 줄파산을 하는 거냐? 지금 개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개인들 줄파산도 지금 개인회생 아까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뭐 JTBC라는 뭐 이 큰 방송사도 지금 뭐 회생이 지금 들어가 있을 정도의 뭐 이런 상황이네. 그래서 지금 회생이라는 건 결국은 이것이 뭐 자칫 잘못하면 파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뭐 파산 직전에 사실 회생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무려 21년에 한 8만 건, 이것도 엄청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26년에 16만 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한 5년 사이에 2배가 지금 뭐 거의 넘어서는, 그래서 올해 뭐 역대 최대의 지금 개인 파산, 뭐 기업들 파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자, 개인들이 파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내가 살고 있던 집마저도 경매에 넘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죠. 반포 레미안 원밸리 바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이 대단한 아파트. 그래서 지금 감정가 35억에 최저 입찰가가 35억. 자, 반포 레미안이 반포자이는 뭐 가끔 이렇게 경매 나오는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경매에 나오는 건 최근 들어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 대단한 아파트도 이렇게 결국은 뭐 내가 집주인이 파산을 하는 거죠. 뭐 경매 넘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도 날리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런 뭐 사실 우리가 파산 그러면 뭐 저소득층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반포레미안 집주인들마저도 파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아까 보셨듯이 뭐 대기업들도 그렇죠. 막 희망퇴직하고 뭐 홈플러스 같은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도 뭐 이런 파산 수순에 들어가고, 뭐 JTBC 같은 이런 방송사, 아니면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그룹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한 뭐 이런 지금 상황들인데, 자, 그만큼 지금 뭐 우리가 개인들 중에서도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반포레미안 반포에 있는 뭐 최고급 이런 아파트들, 뭐 비싼 아파트들 35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마저도 경매에 넘어오는 거죠. 뭐 내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9억 한 뭐 1200, 자,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대출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1억 2천 정도의 근저당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8억 4천 정도의 추가 근저당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자꾸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자, 이런 정말 악순환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자, 그리고 나서 또 9억 6천 또 추가 대출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이제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들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개인에게도 뭐 한 2억 2,500 정도 또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뭐 정말 줄줄이 어마어마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거는 지금 한 15억 9천 정도 근저당이면, 와, 지금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뭐 추가 근저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9천이 들어와 있고. 자, 결국은 이제 뭐 이 정도면 이제 끝났죠. 20억 정도의 근저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 뭐 정말, 야, 집 한 채 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빚을 땡길 수 있는 빚은 모두 지금 땡기고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네요. 아직도 또 6억짜리 또 근저당이 또 들어와 있고요. 자, 결국은 지금 4억짜리 가압류, 이건 이제 일반 채권인데, 결국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채권을 못 갚으면서 이제 개인 채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 사채까지 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못 갚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결국은 지금 강제 경매가 들어와 있는 금액을 보면, 야, 이거 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지금 35억짜리가 지금 강제 경매 일반 채권 5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뭐 강제 경매가 들어온 뭐 지금 금액이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뭐 수십억씩 그냥 뭐 상상 초월 정말 빚잔치를 할 정도로, 자, 결국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저런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 뭐 저기엔 정말 최상류층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빚을 내서 빚으로 버티는, 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무너지기 또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치 선경 1, 2차. 지금 여기도 뭐 대단한 아파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57억 1천만 원에 최저 입찰가 57억 1천만 원. 이것도 이제 신건으로 보여지는데, 야, 거의 뭐 한 60억 가까운, 야, 집 한 채가 60억 가까운, 자, 이런 집주인들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뭐 한 9억 6천 정도 뭐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가압류 지금 1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자, 결국은 이 가압류가 강제 경매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60억짜리 집주인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니 1억짜리 뭐 이건 좀 개인에게 빌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이런 사채, 개인에게 빌린 이런 채, 뭐 이런 것도 못 갚아서 결국은 내가 집을 날리는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자,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뭐 이게 좀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말 아까도 보시죠. 5천만 원짜리 때문에 경매가 들어오고 1억짜리 때문에 뭐 60억 가까운 집이 경매에 들어온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타워팰리스, 이것도 뭐 대단한 아파트잖아요. 자, 타워팰리스 1차, 여기도 감정가가 65억 1천만 원이고 최저 입찰가가 65억 1천만 원이에요. 야, 거의 뭐 한 65억, 한 70억 가까운 이 대단한 타워팰리스 집주인도 결국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결국은 경매에 넘어오는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타워팰리스 뭐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지금 경매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가 46억 8천에 최저 입찰가가 46억 8천인데, 야, 이것도 뭐 50억 가까운 건데, 요것도 내용을 조금 보면 처음에 한 12억 정도, 뭐 타워팰리스 가격 생각해 보면 12억 정도면 뭐 쏘쏘 뭐 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뭐 내가 집 사면서 이 정도 대출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자꾸 빚이 늘어나죠. 그래서 또 한 3억 3천 정도 추가 근저당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결국은 이제 10억대 정도가 또 들어오죠. 10억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저당 10억짜리가 또 들어오고요. 10억 8천.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죠. 이제 20억까지 또 뭐 이렇게 근저당이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가압류 뭐 이제 5억 정도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빚을 내서 이제 빚을 갚다 보면 나중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죠. 결국 뭐 이건 일반 빚을 지금 못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 근저당이 들어옵니다. 추가 근저당이 15억 6천. 야, 정말 상상 초월 빚잔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빚들이 쏟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가압류 지금 24억. 와, 정말 참, 아무리 타워팰리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빚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임의경매 지금 20억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뭐 이거 20억짜리 이것뿐만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뭐 수십억이 지금 상상 초월 빚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견딜 수가, 무너질 수가, 타워팰리스 뭐 지금 한 50억 가까운 집주인도 뭐 우리가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타워팰리스 집주인들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지금 낙찰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경매에 넘어온 이런 일들이 사실 음마가 잘 없거든요. 음마가 막 5년 만에 어쩌다 경매 나오면 신문에 날 정도인데, 결국 그런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줄줄이 뭐 파산해서 줄파산해서 경매에 넘어오는, 자, 음마 집주인들이 이렇게 줄파산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음마도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인데도 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정가 35억 6천인데 최저 입찰가가 28억 4,800까지 결국 한번 유찰이 되면서 한 7억 정도가 지금 최저 입찰가가 한 7억 정도가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결국 뭐 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처음에 뭐 한 4억 8천 정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0억 정도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자, 결국 뭐 또 다른 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를 한 뭐 7억 2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 못 갚은 거죠. 자, 결국은 뭐 음마 집주인도 결국 내가 경매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내 집까지 뺏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만 줄파산이 아니고 개인들도 줄파산 행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7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죠. 제가 뭐 이건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사실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오다가 동결 하다가 결국 이창용 총재가 뭐 이제 물러서고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현송 총재가 오면서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자,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아직 뭐 이게 인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난리가 났는데, 막상 인상을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난 경매가 쏟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런 뭐 기업이나 개인들의 파산 행렬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만 보자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도움이 되라고 뭐 이렇게 또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참 제가 이렇게 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매일 확인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에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용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